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좀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알아본 거는 비합리적인 소비. 쉽게 말해서 개 같은 소비. 뭐 쉽게 말하는 거야. 그냥 욕을 쓰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니, 비합리적인 소비.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천왕이네요. 그 4천왕. 비합리적인 4천왕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과소비. 그냥 많이 쓴 거. 두 번째는 충동 소비. 갑자기 쓴 거죠. 세 번째는 과시 소비. 이제 보여주려고 쓰는 거고. 네 번째는 모방 소비. 따라 사는 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세 명 다 할 거예요 아마. 사람이니까 무조건 해요. 이거 안 하고 평생 합리적인 소비하면은 그거 비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이다. 그렇죠. 이 네 개 다 거절하고 난 평생 합리적으로 할 거야. 그럼 기계죠. 그럼 삶이 불행해져요. 네. 그때부터 AI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랑 AI랑 다를 게 없어지니까 네. 정말 비합리적인 거란 말이죠. 네 개 중에 할 건데 이 중에서 일단 세 명 중에 세 명이서 가장 자기에 해당되는 게 뭔지. 자, 과소비, 모방 소비, 충동 소비, 과시 소비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중에 좀 고민하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가장 큰 나의 비합리적인 소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모방 소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옷 이쁘다 화면에 따라서는 옷 같은 경우는 크니까 아무래도 그죠. 보통 제가 막 좋아하는 브랜드 사기보다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따라 사는 느낌이 커요. 유튜브 보다가도 이 사람 마음에 드네. 이 사람이 물론 같은 제품 아니더라도 같은 브랜드를 따라가 하는 거죠.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두 분은요? 저 같은 경우는 충동 소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충동 소비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냥 길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뭔가 예뻐 보이거나 그런 거를 있으면 그냥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진짜요? 예쁜 거 예를 뭐 어떤 거 치킨 옷이나 이런 게 있겠죠. 네. 아니 뭐 진짜 길 가다 갑자기 땅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요? 빵을 산다든지. 진짜요?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땅이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고. 재테크. 그 정도는 아니고. 저 그래서 뭐지? 흙을 산다는 건가? 빵. 붕어빵 같은 거. 뭐 아니면 그냥 뭐 가고 싶은 뭐 광고로 뭐 뭐지? 아니면 야구장? 그냥 그런 거. 재밌겠다. 나도 가야겠다 해서 가는 거. 바로 순동적으로. 네네. 바로 긋고. 뭐 에버랜드나 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광고 보다가. 네. 저도 충동 소비인 것 같아요. 충동 소비. 뭐 예를 들어 여행 특히 남들이랑 같이 하는 거에서는 좀 계획적인 편인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는 좀 충동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 같은 것도 원래는 갈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나. 그럼 갑자기 가고 또 여행을 가게 되면은 밥값 이런 거 잘 안 아끼니까 또 거기서 돈을 좀 쓴다던가. 갑자기. 네. 아니면 뭐 진짜 제가 좀 허들이 높은 편이긴 한데 그 허들을 넘는 무언가가 오면은 이건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옷도 진짜 거의 안 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고 바로 구매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약간 허들을 딱 넘으면 이게 사야겠다. 사야겠다. 기준점이 있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명확하게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최근에 뭔가 사는 거? 충동적으로 산 게 있나요? 신발 중에 제 컴퍼스 단화가 하나 있는데 그 원스타인데 빈티지샵에서 새벽에 그냥 인스타 보고 있었는데 매물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신발 살 계획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같은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건 색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 거. 근데 이거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홀린 듯이야. 새벽에 그 빈티지 계정에다가 DM으로 뭐 거기는 이제 구매한다고 이렇게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산 적이 있고 뭐 그런. 저는 버즈 2를 샀어요. 그래서. 최근에요? 네. 쌍둥이 형을 만났는데 형이 뭐 버즈를 새로운 걸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 나도 사고 싶다. 충동적으로 샀는데 다행히 이거는 좀 비합리적인 것까지 아니었던 게 이제 캠퍼스 스토어에서 할인받아서 반값에 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할인받아.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건 좀 괜찮지 않았나. 버즈가 이래서 좋긴 해. 에어팟은 할인 안 하죠. 에어팟은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에어팟 좀 뜬금없는데 에어팟을 세탁기에 빨아서 버렸어요. 근데 한 짝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이제 빠른 거죠. 그 케이스랑 다른 한 짝은 남아있고.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거 딱 그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알았어요. 한 30분 돌리고. 그래서 세탁기 중간에 일시정지하고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이제 꺼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되게 시간이 많지가 않았는데 절대 그렇게 바로 되는지 확인해보면 안 되는 게 이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 전기를 넣어버리면 얘가 팍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래? 전기를 넣는 건가? 블루투스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 이렇게 넣는 거. 케이스 안에 넣으면. 케이스에 넣으면은 충전되는. 애초에 충전은 안 돼 있었고.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걸 살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 살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돈이 좀 있었다면 그런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샀겠지만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인터넷 찾아봤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쌀에 넣어놔라. CPI AS가 안 돼요? 거의 그 보증기간 끝났나? 보증기간도 끝났고 그 에어팟 물에 된 거는 거의 불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물 먹는 하마 마트 가서 사가지고 물 먹는 하마에다가 에어팟 위에 올려놓고 그 비닐 팩 해가지고 딱 밀봉해서 3일 동안 놔뒀어요. 그 상태로. 그리고 3일 뒤에 딱 개봉해서 딱 넣었거든요. 작동됩니다. 짜릿했겠네요. 진짜 쾌감. 진짜? 제 쾌감. 그래서 살렸어요. 하마 미쳤네.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하마 이상. 여러분 돌리면 무조건 그 물 먹는 하마 아니더라도 이제 제습 있는 능력이 그게 된다고? 밀봉해서 넣으세요. 꿀팁이네요. 꿀팁. 신기하네. 이게 바로 그 소비를 아껴줄 수 있는. 에어팟은 진짜 에어팟이 버즈가 진짜 다치기 쉬운 애들이. 연약해. 저도 그 버즈2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폼 클렌징 하는데 깜빡하고 이거 피곤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가 턱 빠져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안 되길래 어떡하지 했는데 다음날 써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삼성이 기술이. 근데 삼성은 또 AS가 된다 하더라고. 물에 빠졌어도. 진짜요? 가서 이제 해달라면 해준다고. 애플이 진짜. 애플은 AS 고약해 진짜.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어차피 얘네 또 산다. 이거 AS 안 해줘도. 진짜 고약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주요 타겟 고객은 내가 아닌 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는 사람. 돈이 있는 애들은 우리 회사 살려주고 없는 애들은 그 애플 세트로 다 사면 거의 300만 원, 400만 원. 그렇죠. 아이패드, 에어팟 이렇게 사면은 뭐 노트북. 그렇죠. 맥북에 애플까지 끼면 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소비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제 핸드폰 그거 미니 12 미니거든요.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못 써요. 애초에 살 때도 중고로 샀고. 그래서 갤럭시로 갈아탈까 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손절 진짜 좋아요. 갤럭시 합리적이네. 삼성페이가 일단 사기예요 진짜. 근데 다 그 얘기하는데 솔직히 전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못 느끼거든요. 저는 애초에 지갑 들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네, 그게 커. 예를 들어 삼성페이가. 저는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탔는데 저는 갤럭시로 티머니가 됐어요. NFC가 돼서 그냥 그걸로 결제를 탔는데 지금 무조건 지갑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사더라도 어디 이동하려면 지갑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조금 그 합리적인 소비가 갤럭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둘 중 고르자면은 저는 고르자면 갤럭시가 더 나도 그렇게 할인도 많이 하고 사실 디자인 때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폴드가 좀 마음에 들어요. 폴드는 근데 이 삼성 이거 접히는 거 잘 고장난다고 해서 또 이게 갈라져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겨울 되면 갈라지는 반이 잘라져 있어요. 진짜요? 네.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게 볼록한 뭔가가 있어요. 맞아. 근데 제 친구 중에 쓰는 애 몇 명 있는데 나름 잘 만족하면서 쓰더라고요. 겨울 되면 막 부서진다고 합니다. 주머니 잘 들어가니 그리고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긴. 제가 한동안 카페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카페 하면은 삼성 쓰시는 분들은 다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잖아요. 핸드폰을 받게 하나요. 근데 그 폴드가 넘겨올 때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폴드가 지금 결제를 하는데. 그래? 잠깐 이게 진짜 당연히 말로 안 되는 말이지만 다른 거는 받고 빨리 주고 싶어. 왜냐 그래 다른 사람 만나고 빨리 끝나니까. 근데 폴드 받으면 뭔가 듣고 싶어? 주기 싫네. 내 거 하고 싶네. 자연스럽게 네 결제됐어. 그런 생각을 몇 번 해서 좀 그런 생각. 폴드에 좀 맛이 들었구나. 폴드도 계속 시리즈가 나오다 보니까 그쵸. 좀 좋은 거 나오겠죠. 다시 돌아와서 비합리적인 소비. 네, 비합리적인 소비. 근데 확실히 에어팟이나 이런 거는 합리적인 소비인 맞아요. 옛날에만 근데 처음 출시했을 때는 이걸 누가 사 했잖아. 콩나물이다. 콩나물이다 플러스 이게 뭐 이어폰을 25만 원 주고 사? 미친 사람들 아니야? 했는데 사보니까 이게 달라.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느낌. 와이어리스가 훨씬 비싸. 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밥 요리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움직이고 집안일 할 때도 핸드폰 두고 움직이고 이게 또 시리 막 이런 게 연동이 되니까 빅스비 연동이 되니까 요리하면서도 뭐 타이머 맞춰줘 하면 맞춰주고 뭔가 이게 손의 자유도가 막 드러난다. 근데 이제 그럼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런 기능을 하는 애들 중에 2만 원짜리도 있고 맞아요 20만 원짜리가 있잖아. 그럼 이 2만 원을 생각했을 때 20만 원은 비합리적인 소비일지. 그것도 맞긴 해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 소비라는 게 웃긴 게 기능 플러스 사회적인 시선. 그쵸. 이거기 때문에. 그게 뭐 근데 과시소비가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차이팟 써도 상관없는데 차이팟이라고 중국 에어팟 있거든요. 있어. 그냥 써도 되는데 물론 누군가는 뭐 음질 얘기를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음질 그렇게 차이 안 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샤오미 이런 데 첫 번째로 노캔이라 되고 노캔.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면 좀 못 쓰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좀 음질 좀 민감해요. 음질. 옛날에 줄 이어폰 쓸 때도
막 지하철역에 파는 싼 이어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못 썼어요. 다이소 이런 거 막 먹먹하게 들려가지고 좀 그래서 좀 근데 옛날에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에어팟 사기 전에 무선 이어폰 썼었는데 그때는 그냥 JBL 모델 썼었거든요. JBL도 솔직히 좋지. 좋은데 좋아요. 그나마 합리적이면 그때 1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에어팟은 25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괜찮은데 했는데 케이스도 있잖아요. 맞아 케이스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케이스가 너무 이제 이쁘기만 하고 이게 실용성 없죠. 파운데이션처럼 생겼거든요. 뭔지 알아. 엄청 크잖아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꿨죠. 노캔도 쓰고 싶어서. 결국 다 에어팟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버즈나. 맞아. 좀 그랬었죠. 그렇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과시소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과시소비인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시대를 좀 의식해서. 진짜 저는 그게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축구화. 이게 축구화. 진짜 애들마다 그 자존심 싸움. 진짜. 뭐 새로운 모델이었던 20만 원짜리 뭐 메시가 프레데터 이런 거. 호날두가 쓴다는 인페르노. 와, 진짜 그게 축구가 가격이 살벌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오히려 좀 심하죠. 과시소비 이런 게. 솔직히 맨날 만나니까. 그 중학생들이 축구화 비싼 거 낀다 해서 얼마나 더 실력이 늘겠어요. 그쵸. 근데 보여주고 싶고 심지어 막 그냥 딱 그 흙 운동장에서 굳이 잔디용을 산 다음에 흙 운동장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얼마 차이 안 나고. 진짜. 우리 중학교 때가 딱 그 시절 아닌가요? 노페 맞아. 유행하고. 그리고 그때가 더 과시소비 하고 싶은 게 왜냐면 과시할 게 그거밖에 없어. 옷밖에 없어요. 왜냐면 머리도 못해. 교복도 입어야 되니까 위에 얹을 수 있는 거 그게밖에 최대가 없으니까 나의 다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라도 과시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교복 브랜드도 스쿨 엘리트, 스쿨 아이디 있었나요? 네. 학교에서 그 약간 차이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계급이 정해지는 그런. 근데 우리 그런 거보다 그냥 국룰이 있었어. 그냥 이 옷 사다 무조건 산다. 약간 다른 거 안 사고 약간 국룰적으로. 사실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근데 오히려 바지 통줄이고 뭐 이런 거. 그치 통줄이고. 네. 그건 과시소비가 아니라 그냥 과시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 진짜. 그냥 자기만 불편해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맞아 불편해 오히려. 아침에 비닐 넣고 바지 입고. 발 찢어지고. 저도 좀 줄였습니다. 네, 조금 줄이긴 했는데. 6.3통. 아우! 뭘 아시네. 뭘 아시네. 소스통당이죠. 그러니까 6톤까지 가면 좀 그래. 맞아요. 마지노선. 그리고 5톤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진짜 무서운 이게 과시야. 진짜 이게 그 기록 대결이에요. 기록 대결. 4.5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막 7통 하자니 티는 안 나. 맞아요. 그래서 6.5 이 정도로 이제 가는 거야. 이게 가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받고 가다가 아예 발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줄여서 지퍼를 달아요. 지퍼를 달아. 이게 맞아요. 끝판왕. 집에 있었어요. 난 못 이긴다. 그러니까 레깅스야 거의. 거의 룰루레몬이야. 룰루레몬 표. 진짜 쓸데없네요 그거는. 그건 진짜 자존심 싸움이야. 자존심 싸움. 진짜.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근데 학생 때 과시소비가 좀 심했어요. 나이 먹으니까 좀 덜한 것도 있죠. 자기가 번 돈을 있으면 그렇게 못 써요. 맞아. 내 돈 아니니까. 부모님이니까 이제 약간. 학생 때 생각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험멜 트레이닝복이 유행했었어요. 카파라. 양대산맥. 저희 학교는 좀 험멜이 많았어요. 오히려 약간 일진들이 좀 카파 있고 약간 대중적으로 험멜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사달라 잘 말을 못했어요. 노페도 저는 없었고 다 없었는데 험멜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화살표가 너무 간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오래된 동네에 살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아파트에 장이 들어요. 수요장에서.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험멜 반바지 짭을 그 장에서 파는 거예요. 짬멜. 근데 똑같이 생겼어. 심지어 내가 사고 싶었던 색깔이야. 그래가지고 얼마였어? 3,000원이래요. 그 당시 3,000원. 3,000원. 지금으로 봐도 한 10,000원 정도겠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그래서 사장님 주세요 해가지고 바지를 사서 근데 이게 핏이 다르잖아요. 그치. 물론 뭐 지퍼 달리고 하지만 이상하고 막 늘어나고 하는데 당시에 뭐 이제 곧 수련회가 있었어. 수련회. 다 같이 수련회 가는데 제가 당당하게 챙겨갔죠. 뒤졌다 이런 거. 그래서 입고 가지는 않고 가서 밤에 이제 편한 바지로 갈아입을 때 험멜 나와 해가지고 이제 입고 보통 이제 단체로 이렇게 개수 몇 명인지 세야 되니까 쓰잖아요. 근데 제 뒤에 옆에 있던 여자애가 오 이승준 험멜 바지 샀네 막 이러는 거. 알아주니까 또 뿌듯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봐도 좀 지금 보면 오히려 괜찮고 그 당시에 좀 이상했던 게 근데 이거 짭이야 막 대놓고 약간 다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일부러. 이거 시장에서 3,000원에 팔던데. 또 그럴 수 있네. 나 합리적인 소비했어. 그것도 그렇고 뭔가 남들처럼 그거에 따라가지 그 흐름에 따라간 건 아니야. 그냥 난 실용성 때문에 산 거야. 10,000원이니까 뭐 10,000원짜리 바지는 뭐 좋지. 그 진짜 병신 같은 그 일화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되게 사소한 그건데. 험멜 바지 유행이죠. 맞아요. 그때 지금 한창
과시소비가 근데 지금 많이 안 하나요? 과시소비 그러면? 남의 의식해가지고 막 보여줄 데가 없긴 해요. 뭐 맞아, 제가 맞아. 직장 동료들한테 뭐 그래서 뭐 할 거면 득보도가 네, 없고. 뭐 하긴 학교를 다니니까 네, 그럴 수 집단이 그 매일 보는 집단이 있으면 맞아, 맞을 것 같고.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막 거기가 다들 그런 뭐랄까 보여주는 거에 치중된 회사거나 그러면 좀 더 그런 게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좀 SNS를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을 찍으려면 이제 그쵸. 좀 과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과시이자 동시에 투자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걸로 또 협찬도 받고 그렇죠. 그게 자기한테는 수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어느 순간은 뭔가 옛날에는 좀 생각했었는데 과시도비 같은 거를 네. 브랜드 로고 박힌 거 사거나 근데 문득 계속 고민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어떤 게 열받냐면은 내가 공짜로 얘네 광고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니는 광고판? 물론 난 일반인이지만 별 쓸모없는 광고가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내가 돈을 내고 심지어 광고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로고 있는 걸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받아서 그냥 좀 줄이고 있어요. 근데 요새 강남인 진짜 부자들은 로고 없는 옷을 그 진짜 부자들은 맞아요. 오히려 진짜 로고 없이. 그리고 느꼈던 게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결국 중요한 건 요즘 보면 차. 명품을 싹 걸쳐도 그러니까 명품 딱 걸쳐도 그냥 버스에서 내려. 짜비겠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명품 딱 걸쳤는데 람보르기니에 내려. 뭐 당연히 찐이겠다는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괜히 사는 게 아니다. 왜냐면 차는 짭을 칠 수가 없으니까. 좀 부끄러운 말인데 병민이 처음에 그 마르젤라 단화 신고 왔을 때 속으로 짭인가? 좀 좋은 차에서 내렸으면 내가 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니까 왜냐면은 위에 다 무텐다도 입었는데 바지만 왜냐면 그 신발이 진짜 짭 많은 신발이거든. 그치.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의 만족. 그쵸. 과시 소비가 아니었네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남 보여주는 물론 조금 있었겠지만 내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맨날 사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아깝다, 안타깝기도 하다. 아깝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진면목을 못 알아주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람보르기니 사고 올 짭을 입으면 그냥 다 찐처럼 보인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이게 말자. 진짜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 가설이 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돼요. 람보르기니 살 돈이면 다 찐을 할 람보르기니가 풀할부인 거죠. 풀할부. 풀할부. 올 빅덩어리. 그거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 진짜 그게 카푸가 있는 건 아닌가. 괜히 그런 것 같긴 해요. 또 오늘 과시 소비 한번 생각나는 게 요즘에서 좀 엄청 좀 시들어했었지만 한창 인기 있던 게 오마카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마카세를 가신 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한 끼에 막 몇만 원씩 태우니까 혹시 가신 적 있으세요, 둘 다? 전 제 돈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래도 간 적은 있고. 저도 먼저 말씀하세요. 저도 제 돈으로 간 적은 없고 부모님이랑 같이 뭐 코스 요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신 적은 있고. 너는? 나는 간 적이 있어. 제 돈 들고. 돈으로? 찐 오마카세. 그냥 한우 오마카세였어요. 한우? 한우 오마카세여서 가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돈은 아깝긴 했지만 저는 촬영할 생각에 왜냐면 촬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촬영해서 담아놓으면 좋겠다. 그 정도 가봤지. 경험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경험을 사야겠다 했었는데 그렇게 썩 맛있진 않았던 느낌? 저는 맛있었어요. 저는 그래? 초밥이었는데. 초밥이면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내가 아는 맛인데 더 고급진 맛?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받았던 거. 그래서 진짜 맛있다. 되게 색다른 달라? 경험이다. 뭔가 근데 그렇다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 많이 와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으면 좋은 경험이다. 좋은 거다. 약간 셰프가 나를 위해 해주는 선물 이런 느낌 때문에 좀 나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어떤 오마카세였어요? 저는 그냥 레스토랑 코스 느낌이었어요. 코스 느낌으로? 네. 약간 이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렴한 건 저렴하고 서민 음식과 맞아요. 아낄 거 최대한 아끼고 한 번에 펑 쓰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요즘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만약에 이게 또 엄청나게 유행이었다면 또 무한리필이 싹 없어져야 정상일 텐데 그쵸. 그럼에도 무한리필은 더 많이 생겨나고 맞아. 무한리필도 많이 생겨나고 같이 생겨나고 이 중간만 오히려 죽는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는 무한리필 먹는 사람들은 무한리필 먹어야 되고 이거 먹으면 이것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 같은 데는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맨날 그런 건 먹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그냥 개인의 선택이고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고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또 여기 근처에 마장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소고기 쪽에 빵집처럼 생긴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빵집인가? 지나가 나중에 유튜브에 거기 나온 거예요. 뭐 봤네. 고기 오마카세인데 인당 50만 원에 50만 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50만 원. 이거를 누가 먹지? 했는데 맨날 예약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뭔가 구경? 먹을 생각은 아예 못하고 왜냐면 50만 원을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차마 10만 원까지 먹더라도 50만 원 내가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구경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저희 집 앞에는 이제 디저트 오마카세 생겼더라고요. 디저트 오마카세요? 네. 그냥 다 오마카세 갖다 붙이는구나. 코스로 이렇게 디저트가 나오는데 저는 애초에 달아서 물려서 그러니까 물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커피 오마카세도 있어요. 맞아. 그거는 진짜 잠 안 자려고 만든 거 아니야? 계속 버려.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죠. 이건 진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뭐 좋아하면 뭐든 다 건강에 안 좋아요 사실. 하긴 많이. 네, 디저트도 그렇고. 그치.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뭐 과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충동소비 얘기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어쨌든 취업하시면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소비를 할 거란 말이죠. 어떤 거를 최대한 덜 하고 싶은지 순위 매겨볼까요? 그나마 나 이건 하기 싫다. 내가 이건 용납 못하겠다. 그걸로 저부터 하자면 저 과소비는 진짜 하기 싫어요. 과소비. 그러니까 과시라도 되면 좋아. 모방이라도 되면 자기 만족이라도 할 수 있겠어. 충동이라도 하면 이유라도 있어. 과소비는 진짜 하기 싫어요. 많이 쓰는 건 좀 그렇다. 좀 싫어 과소비는. 그냥 저는 그 모방 소비나 충동 소비는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방 소비, 과시 소비, 뭐 충동 그러니까 아니지. 과소비, 과시 소비, 모방 소비, 충동 소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간다. 어쨌든 과소비는 제일 열받는 거 고르는. 과소비는 하기 싫다. 과소비도 그렇지. 근데 물론 뭐 좀 다른 시각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방 소비 하기 싫다. 모방 소비 좀 줄여야겠다. 왜냐면은 모방 소비라는 거 자체가 돈을 주고 손해를 보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 과소비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산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물론 돈을 많이 썼지만 내가 원하는 거 얻은 건데 모방 소비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만들어낸 느낌? 억지로.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그래서 그 느낌이 싫어요. 저는 뭔가 이 지배당한 느낌? 진 느낌. 그럴 수 있겠다. 약간 모방 소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약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걸 샀다 이러면 나도 저 사람이 저 물건을 사고 싶다. 그치. 그래서 사실 뭔가 그게 광고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죠. 그렇네요. 페르소나적 인물이 나와서. 그쵸. 네. 그래서 이유겠죠. 그 모방 소비는 기본적으로 겹친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좀 열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있고 제가 이 사람 따라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난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따라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는데 이 유튜버의 또 팬들 다른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사람도 이 사람 모방 소비할 텐데 그치. 어느 순간 마주쳤을 때 최악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트렌드를 아예 못 따라가면 안 되는데.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치. 왜냐면 이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흐름이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도 단순히 따라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트렌드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납득이 돼야 된다. 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네. 병우님은? 저는 근데 얘네가 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어져 있다고 맞아요. 사실. 모방 소비를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모방을 하다 보면 나만의 좀 개성과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 이제 과시 소비로 넘어가고 이 과시 소비에 중독되다 보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될 거고 그쵸. 이게 결과적으로 과소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네, 그래서 과소비는 근데 일단 최종적인 걔가 과소비이기 때문에 그거 최대한 지양해야 되잖아요. 과소비를 줄이면 결국 다 줄어드니까. 보스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저는 지금 마케터 일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모순되게. 모순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거 사세요라는 걸 말하면서 저는 소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원래 그 적을 알아야 지폐지기 굉장히 백승이라고 사기 싫은 마음을 알아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맞는 말이네. 알 수 있는 거죠. 지폐지기 백승이라고. 오히려 돈 펑펑 쓰는 사람은 마케팅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왜 안 사? 당연히 이거 왜 안 사? 그냥 올리기만 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나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이제 안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지. 그쵸. 맞네 맞는 말이야.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광고 없어도 사겠네요. 그렇죠. 원래 살 사람은 사고 근데 광고는 애초에 안 살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최고의 마케터가 될 자격이 있으시네. 둘 다 과소비를 하기 이제 싫어하시는. 그러면 지금 약간 가계부를 쓴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지. 안 씁니다. 안 썼고. 네, 안 씁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는? 근데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서 될 정도로 적게 쓰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새말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단계까지 가면 뭔가 해야겠죠. 병우님.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토스를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홍보대사. 토스로 주식도 하고 있는데 이게 토스에서 소비력을 분석해줘요. 한 달에. 혹시 토스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작년 대비 이맘때 몇만 원을 지금 더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돈을 제일 많이 쓴 날은 언젠지 아니면 뭐 내가 이번 달 제일 많이 쓴 유형이 어떤 건지 뭐 식비 아니면 뭐 여가 이런 걸 다 나눠서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 적어도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네. 근데 저도 토스 쓰긴 하는데 킹 받는 게 토스만 쓰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쓰고 토스에서 연동된 카드 쓰고 안 연동된 카드 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 계좌 이체를 해요. 제 다른 카드로. 그럼 여기서 소비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토스를 보면 항상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보면은 그냥 다른 카드로 옮기고 50만 원 옮기고 50만 원 쓰물로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헷갈린다. 헷갈리긴 그래서 저는 안 봐요. 근데 그게 딱 단일화 돼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그냥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 카드만 아까 말했어 KB 카드만 계속 나라사랑 카드만 쓰거든요. 교통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라사랑 카드만 쓰는데 그래서 그 KB에 나온 그 어플에 나온 얼마 썼는지를 계속 봐요. 그래서 보는데 문제는 그 카카오페이가 문제. 그러니까 난 이제 KB페이에서는 어디에 쓰는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 식비 얼마나 썼고 교통비 얼마나 썼고 이런 게 저 플러스 다른 어플이 있어서 그걸로 보는데 뱅크셀러든가 그 어플로 이제 결제를 하면 다 이제 연동되어가지고 어디에 지출되는지가 다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카카오페이를 쓰면 이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갔는데 카카오페이를 계좌 이체를 한 건지 아니면 옷을 카카오페이로 산 건지 모르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또 따로 적어줘야 되고 뱅크셀러 지웠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 작별. 그래서 얼마 정도만 썼는지 아는 대략적으로. 대신 그리고 또 고정비는 다른 카드로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월세. 쿠팡 이런 거 다 따로 되고 고정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 얼마 썼는지보다는 얼마가 남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잔고를 한 요 정도 남았겠지 하고 봤는데 뭐야 왜 이렇게 저보고 이러면 바로 토스 들어가고 카카오페이 들어가서 여분 돈 있는 듯 뒤지고 없으면 긴축 정도 없으면 막 찾아요 이제 어디서 이렇게 돈을 썼지? 그렇게 보니까 뭐가 들어왔었는데 안 들어왔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 바로 범인 색출해가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동대문 시장에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해야 돼요. 그치. 카드가 안 되니까. 그럼 전 다 계좌 이체로 하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 맞아. 기억이 안 나요. 몰라. 김경옥 김경옥 이렇게 써 있어요. 조경민 이렇게 써 있어요. 뭐지 이거? 근데 그 순간 뇌정지 이게 동대문에 쓴 건가 아니면 친구인가 아니면 뭐지? 계좌 이체 어디서 식당에 됐지? 막 이렇게 되니까 맞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생각을 하지 않기로. 난 똑같네. 나 거기서 어플 지은 거거든. 이 다 적을 거 아니면 그쵸. 네, 의미가 없긴 하겠네요. 근데 전 그거 못할 거 같아요. 어디 썼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썼는지는 저 인지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계좌 이체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카드 세계로. 그것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좀 넓은 시장 계좌 이체라는 게 아직 거기가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사실 불법이니까. 불법도 그렇지만 세금 제외하고 그치. 그 나중에 또 소득이 좀 생기면 네네. 연말정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무조건 카드 결제가 낫죠. 최악이에요. 네. 아니면 현금 영수증하고. 네 맞아요. 무조건. 제가 이번에 5월달에 환급액이 들어오는데 야무지더라고요. 직장인은 달라. 네.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로장려금이 들어왔거든요. 한 3달 전인가? 맞아요. 아니야 더 오래됐어. 그래? 작년인가 그러면? 작년. 여기도 쏠쏠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근로장려금도 준다는. 최고로 쏠쏠했습니다. 저거. 최를 보고 먹었습니다. 저는 최대 금액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일 좀 해야 되나 봐 너. 일 좀 해야 되니까 일 많이 했으니까 주는 거야 바보야. 장려금이니까 더 해야지. 그러니까 20살 이후로 알바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로장려금. 네. 아무튼 그런 거 쏠쏠하더라고요. 은근 돈 받을 때가 많아. 나갔던 받을 때가 많은데 귀찮아. 알아봐야 돼요. 교통비 지원도 해주잖아요. 맞아요. 하나인가? 뭐 6개월마다 10만 원인가. 그 지금도 뭐 청년 어쩌고 해가지고 수익 있으면 뭐 많은데 진짜 안 찾아서 하는. 근데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면은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죠. 다 받으면 돈 아까우니까. 아깝기도 하고 애초에 다 받을 정도로 그 파이가 크진 않아요. 맞아요. 몇 명. 관심 있는 사람만 진짜 일부러 꼬고 그 나라 홈페이지가 제일 진짜 별로거든요. 진짜 잘못 만들었어. 진짜 신경 써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계열받아. 왜냐면은 그냥 무한 루프예요. 아이디 딱 쳐. 까먹었다. 바로 비밀번호 찾기 들어가면은 아이디에 네이버 아이디를 쳐주세요. 그럼 네이버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메일 들어가가지고 아이디에 비밀번호 찾기는 또 들어가고 돌아가고 핸드폰 다시 전화해주세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아이디 다 쳐주세요. 그럼 중간에 포기하고 공인인증서로 해. 공인인증서 들어가. 공인은 또 없어. 카카오페이로 또 공인인증서 만들어. 이게 심지어 중간 단계로 멈춰야 되는데 자꾸 태초노말로 돌아가요. 맞아.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너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계속 묻는 느낌? 저 요새 ARS도 대환장 파티잖아요. 진짜. 뭐 자꾸 누르래요. 미친 듯이. 진짜. ARS 특히 막 계속 천천히 1, 2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입력하면 또 다시 맞는지 확인까지 해줘야 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화 상담사 연결하면은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책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다가 한 5분 기다리면은 뭐 연결할 수가 없어. 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쳤어. 진짜 도전을 하는 거야. 그냥 표초만을 도전하는 거지. 진짜 미친 서비스. 이제 인생 자체가 게임이야. 그러니까 진짜 미친 게임. 어떻게 좀 뜬금없지만 넘어가서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역을 하고 두 분처럼 자기한테 선물을 안 하고 저는 난 이제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목공 학원에 다니고. 목공이요? 네. 당시에 그래서 목공이 비싸요. 학원비도 비싸고 재료값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좀 막 멀리 있는 데여가지고 막 아침마다 다니고 하고 또 막 아이패드 이거 프로 하나 좋은 거 사면은 오래 잘 쓸 텐데 그치. 또 이런 거에 돈 아껴가지고 막 보급형 이런 거 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승준아 너 하는 거 다 좋은데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가까운 나을 때가 있다. 그래야 뭔가 남고 그게 기억이 잘 되고 그게 너를 리프레시 해주지.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하려고 이렇게 절약절약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다. 그게 딱 인상이 딱 깊게 남긴 거. 저는 항상 보급형 인생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를 살 때도 더 좋은 모델이 있는데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선 안에서 제일 저렴한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건 합리적인.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 거죠. 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걸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그치. 이유가 있을 텐데 심지어 써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급형 모델 사서 저렴하게 샀는데 전 쓸 일이 없었어요. 유튜브용으로 전락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복학하니까 진짜 쓸 일이 많더라고요. 필기 같은 것도 하고 필기하고 그림 그리고 특성상 예체능 거니까 그러네요. 후회가 되는 거죠. 더 좋은 거 살 거야. 더 좋은 거 샀어야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거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거의 약간 어쨌든 안 좋은 예시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작은 걸 자바리를 여러 개 해서 하는 게 나을지 뭐가 더 합리적인지 뭐가 더 좋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돈 대 작은 돈 어렵다 이게. 나는 최근에 확실히 큰 돈 쓰는 거를 좀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능력이거든요. 능력이야. 경험해봐야 할 수 있는 거. 어려워. 진짜 어렵다.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큰 돈이 저도 큰 돈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막상 어렵잖아요. 한 번에 100만 원? 이 생각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할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큰 돈 나눠서 내세요. 그럼 할부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다 일시불로 해요. 나 60불로. 저도거든요. 체크카드 쓰니까. 그쵸. 근데 할부 쓰면 되게 묘하지 않을까? 약간 쿠팡 매달 빠져나가는 거 좀 열받는데.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예를 들어 내가 60만 원 지금 쓰래.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뭐 한 달에 5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달에 5만 원. 1년 할부. 1년 60만 원 내는 거지. 그치. 그럼 또 이렇게 24개월이야.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만 내. 2만 원 정도야 뭐 하죠. 아이패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60만 원짜리. 이 할부의 무서움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근데 저도 요즘 또 무이자 할부 없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최악이에요, 최악. 돈 더 내고. 아무튼 큰 게 그래도 확실히 좋은 거는 저는 뭔가 이 돈 지출에 꼬리표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위 색출이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만족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기 쉽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 15개 샀어. 그럼 하나씩 판별해서 얘는 만족했고 얘는 못했고 종합적으로 A 플러스입니다. 뭐 B입니다. 생각하는데 큰 거 막 15만 원짜리 하나 샀으면 이제 한 번에 매길 수 있으니까 평가하기 쉬우니까 이게 뭐 A네 뻥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편의성이 있어서 오히려 좀 다른 조건이네. 나는 약간 만족도에 대한 조건인데. 저는 그러면 중간 거를 한 3개만 살 것 같아요. 5만 원 3개 딱 하나. 네. 근데 그럼 큰 걸 하나를 샀을 때 그럼 내가 뭐 비상시 약간 이런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과소비가 될까봐. 네, 비상용을 하나 항상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한 중간 거를 하나 사보고 또 계속 염탐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적으로. 근데 그것도 좋다. 약간 그 돌다리 건너기 전에 이렇게 밟아보는. 한번 밟아보고. 너는 무슨? 저는 근데 지금까지 자잘한 것만 사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큰 걸 사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인 희망. 근데 이게 소비가 뭐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제 이제 이사가 할 시즌이에요. 방을 구하니까 조금 더 지금 투자해서 뭐 부모님한테 돈을 좀 꾸든 아니면 뭘 하든 해서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게 약간 이런 거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더 좋은 데 갔을 때 물론 지금에 손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더 영향을 좋게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또 그럼 좀 안 좋은 데 가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치. 그런 것도 있고. 뭐 수리비도 더 들 테고. 그렇지.
그럼 만약에 요즘 큰 거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누가 딱 줬어요. 이걸로 옷을 다 사라 100만 원. 옷을?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오 재밌다. 그치. 비율적으로 100만 원 딱 줘가지고 무조건 옷만 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딴 건 없어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공짜 돈이라는 게 좀 크다. 그러면 본인도 50 섞어가지고 50 해서 100. 근데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옷을 사야 돼. 딴 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요새 최애 브랜드 폴로. 월화수목금 입을 옷 일주일 딱 일주일 100만 원 맡기라. 대충 10만 원 넘게. 딱 16만 원 하거든요. 폴로가 요새 반팔 셔츠. 딱 그거 사지 않아요? 요일별로 딱 다른 옷 입고 스티브 잡스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월요일 그린, 화요일 옐로우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한 중간 정도를 좀 여러 개를 사요. 진짜요? 큰 거 하나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10만 원 정도 싼 걸 살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뭐 흰티나 기본템 있잖아요. 흰티 뭐 흰티를 10만 원짜리. 아니요, 한 10만 원으로 흰티 막 여러 개. 흰티, 검정티, 카테고리별로요? 싼 걸로 한 팬티 막 이런 거. 한 10개 정도 사가고. 그다음에 한 70만 원짜리 하나 살 것 같아요. 그냥 사고 싶었던 거 그냥 방어 사고 나머지 20만 원은 뒀다가 이제 바로 그냥 다른 수가 없어요. 10만 원짜리 이게 딱딱 보면 되죠. 한 1만 원짜리 10개, 10만 원짜리 2개, 70만 원 하나 있어요. 약간 축구 포메이션처럼 살짝 그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10, 17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한 30, 30, 30 공평하게 그런 느낌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고 싶은 게 그렇게 비싼 게 또 없고 맞아요. 제가 사고 싶은 중에 가장 비싼 게 한 그 정도 하니까 그렇게 탁탁탁 사면 적당하지 않죠. 나는 막상 쓰라고 하니까 사고 싶은 게 없을지라도 큰 게 그냥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거를 갖고 싶은 거를 사야지 않을까. 근데 갖고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 갖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70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이제 바운더에 애초에 없었으니까 고려 대상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100만 원 딱 무조건 써라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셋 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네요. 근데 그 폴로 셔츠는 진짜 너무 이상적인 답안이에요. 사고 싶거든요. 또 그러니까. 교과서. 너무 교과서. 약간 회사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렇죠. 폴로 회사도 좋아하고 다른 회사도 좋아하고. 역시 준비가 돼 있으셔. 우리 아직 멀었어. 아무튼 이렇게 뭔가 소비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제 간단하게 후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일단 뭔가 그 전에 좀 미리 찍어놔서인지 게스트분 나와서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에요. 맞아. 여전히 또 게스트 나와서 찍을 때가 너무 좋고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평소에 이런 쓸모없는 주제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뭐 먹을지 되게 중요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요즘 돈 쓸 일 좀 많아요. 저도 이사 갈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어떤 게 좀 합리적인 소비일까 돌아보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또 병원님 뵀는데 이제 저 퇴사하고 한 번 뵈고 그다음에 또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진짜 좋았고 병원님 이제 회사 때부터 많이 친했어요. 옆자리였고 종종 이제 만약에 저는 거의 에어팟 끼고 일을 했는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병원님일 정도로 거의 막 재밌게 지냈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이렇게 좋고 또 소비 좀 참신한 주제니까 아무래도 얘기하면서 좀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기 있으신가요? 뭐 이런 좀 토크하는 자리를 좀 처음 나와봤는데 뭐 유퀴즈 나온 것 같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다행이네요. 네, 또 제가 너무 오늘 좀 너무 짠돌이처럼 비춰질까봐 좀 걱정을 짠돌이 아니에요. 전 쓸 때는 또 확실하게 더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짠돌이. 저는 이제 멍청한 소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약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진짜. 그렇죠. 제 약간 좀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을까. 진짜요? 좀 다들 합리적인 소비하면서 똑똑하게 하는 게 좋죠. 열심히 소비해야 또 이게 경제가 돌아가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외화 많이 벌어봅시다. 다들 그런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정승 조병헌님 모셨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